네, 너무 멋진 정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뉴스킨 사업에 대한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제가 본 매력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나누려고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 사업을 26 끝자락에 만나서 벌써 31살이 되었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이 사업을 한 지 5년 차가 돼요, 벌써.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인 것 같은데 어떤 일은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도 있잖아요. 그게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 시간적인 걸 수도 있고, 정신적인 걸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 사업을 이제 5년 가까이 하면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5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거든요. 이 비즈니스가 주는 가치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만났고 무엇을 모았길래 이 부부가 이전에 하던 직장을 내려놓고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심리운동이라는 전공을 하고 치료사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이냐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운동 치료를 해주는 일이거든요. 운동 치료를 하고 그 아이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류를 작성하고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했고 제 아내는 언어 치료사 일을 했어요. 둘 다 일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저희 둘은 어느 정도였냐면 퇴근하고 저녁을 먹으면 늘 대화의 주제가 아이들이었어요. 오늘 어떤 아이가 있었고, 어떤 아이의 어떤 움직임이 좋았고, 어떤 아이의 어떤 언어 발달이 어떻게 변해가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둘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일을 했던 것 같거든요. 저희 둘은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저희가 본가인 제주도에 제일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서울이라든지 이런 좋은 치료실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의 직업적인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둘이 일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두 사람이 지금은 이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두 직업을 내려놓고 그렇게 되었던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해요. 이 사업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을 받게 되는데 저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전달받게 되었어요. 저에게 사업을 알려주신 분은 흔히 이 뉴스킨 안에서 말하는 성공자라고 표현하는 백만장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하정열 임명희 사장님이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른쪽에 계신 저 남자분이신 하정열 사장님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전달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이분을 만났냐면 제가 20살 때 저희 학교에 성공학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는데 그때 특강 교수님으로 계셨고 제가 그때 20살 학생으로 만남이 됐어요. 그때 제가 한 학기 정도 이분의 수업을 받았는데 수업을 받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게 다른 내용은 잘 기억이 남지 않지만 늘 꿈에 관련된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분께서 보여주신 본인의 버킷리스트가 기억이 나요. 그때 20살인 나이에 본인이 버킷리스트를 꿈꾸고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한 30가지의 버킷리스트를 보여주셨는데 그중에 지금 기억이 남는 건 몇십 개국 여행하기 그리고 돈을 낙엽 태우듯이 좋은 곳에 쓰기, 월 1억 벌기, 그 다음에 어떤 외제차, 몇 평대의 집,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돕기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아 그래 꿈은 크게 꿀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 제가 휴가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휴가 받아서 갈 데가 없어서 간 게 부산에 교수님을 뵈러 제가 2박 3일 휴가를 받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충주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교수님께서 저를 이제 픽업을 해주시러 오셨거든요. 근데 부산역에 이분이 오셨을 때 제가 20살 때 봤던 그 강의에서 봤던 그 버킷리스트에 그 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 차를 타고 지금은 제가 어딘지 아는
대연역 뒤편에 보면 쌍둥이 국밥집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국밥을 맛있게 먹고 이분의 댁에 갔을 때, 구서동에 있는 이분의 댁에 갔을 때 내가 20살 때 봤던 그 버킷리스트의 그 집에 살고 계시네. 그리고 이분의 탁자에 가족들이 여행을 다닌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그 유리 밑에 이렇게 깔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어디 갔다 왔던 거고, 이건 아들과 어디를 갔다 왔던 거고, 뭐 아들과 몽골을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내가 20살 때 봤던 그 버킷리스트의 그 삶을 살고 계시네. 제가 2박 3일 동안 이분과 함께 하면서 알았던 건 무엇이냐면, 이분은 본인이 꿈꾸고 있는 걸 현실로 살고 계시는구나. 제가 봤던 이분은 좋은 사람들이 있는 삶이었고, 좋은 돈이 많은 삶이었고, 좋은 일을 가진 삶이었고, 좋은 시간을 가진 삶이었고, 좋은 건강 상태를 가진 삶이었고, 좋은 본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었고, 좋은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을 저는 이분과 2박 3일 있으면서 온전히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성공의 정의가 있다면 이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 성공이지 않을까? 나도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처럼 멋진 삶을 살아야겠다. 성공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본가가 제주도인데 서울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공해 보겠다고 제 분야에서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우연히 오늘도 저의 이런 강의를 우연치 않게 이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우연히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을 때 서울의 선릉이라는 곳에 가서 이 세미나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몇 시에 들었냐면 아침 7시 20분에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7시 20분에 그 선릉이라는 강의장에 갔는데 그 300명이 꽉 찬 강의장에 제가 자리가 없어서 맨 뒤에 간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그 아침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가 나지? 그 에너지를 첫 번째로 느꼈고 두 번째는 그 앞에 있는 강사님의 강의였는데 사실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1시간 강의를 들었을 때 기억에 남는 내용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건 무엇이었냐면 그 강사님의 질문이 기억이 남았어요. 무엇이었냐면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맨 뒤에 간이 의자에 앉아있던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완전 만족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고 오래 할 수 있는 직장을 원했고 그리고 전문직에 내가 시간을 통제하고 내가 수입을 통제할 수 있는 일을 원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딱 그것에 걸맞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만족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강사의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의 현재의 모습은 당신이 5년 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치입니다. 즉 지금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5년 후, 10년 후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그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으시면 직장 상사의 모습을 봐보세요라고 하고 질문을 던지고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그 아침 강의가 끝나고 출근을 해서 제 뒤에 있던 팀장님, 사무국장님, 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제 복지관의 관장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분들을 봤을 때 직업적으로는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지만 그분의 삶을 담고 싶냐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때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살면서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내가 20살 때 봤던 내가 휴가 가서 봤던 그 하정길 임매사님 삶을 나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끝점이 사무국장님의 모습이네, 관장님의 모습이네. 직업적으로는 존경스럽지만 그분의 삶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천직이라 생각했고 내 평생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갑자기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지? 그들은 일과 삶을 어떻게 균형 잡히면서 살아가고 있지라고 하면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시선에 돌아왔던 게 이 하정열 임명희 사장님의 삶이었어요. 사실 이분들의 직업적인 존경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뉴스킨이 어떤 일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들의 삶을 똑같이 살 수 있다면 그 삶을 살고 싶냐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완전히 예스라는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내가 이 일을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알아보는데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엄청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 무엇을 보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하고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 두 분의 자제분들이 함께 사업을 해요. 첫째 딸과 사위가 사업을 하고 둘째 따님과 또 사위도 사업을 하는데 그 둘째 딸은 중국 유학을 갔다 왔거든요.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친구였고 사실 무엇이든 본인이 원하면 적어도 경제적인 것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선택한 직업이 뉴스킨인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 안에서 본인이 어떤 꿈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사실 전 너무 궁금했어요. 아, 나야 집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사는 대로 살아왔는데 저 친구는 중국 유학도 갔다 오고 무엇이든 본인이 원하면 부모님의 지원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그런 넓은 세상을 본 저 친구의 꿈은 무엇일까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꿈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꿈은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엄마 같은 삶을 사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온몸에 닭살이 돋았어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을까? 밖에서 인정받는 거 말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내 자식에게 인정받는 그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을까? 도대체 뉴스킨이 무엇이길래 나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했지만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친구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게 본인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거예요. 첫 번째 봤던 것은 이 1인당 생애주기 적자 표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이 빨간 줄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소비하는 줄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란 줄은 내가 돈을 버는 소득을 얻는 줄을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소비를 하잖아요. 저희 유준이도 8개월 애기인데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싸고 그런 생계를 해결하기,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비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27살이 되면 일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소비보다 소득이 커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다가 41살쯤에 우리는 가장 많은 돈을 벌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59세 정도가 됐을 때 퇴직을 하면서 소득은 밑으로 떨어지고 소비는 그대로 유지되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제도 제가 저희 20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형님 결혼 생활 어떠세요? 아기 나니까 힘드시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해서 부정적인 질문, 아기를 낳아서 부정적인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반대로 긍정적인 답변을 했더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형님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다들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첫 번째가 이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이 소비하는 만큼 이 소득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소비와 소득을 맞추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27살부터 59세까지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흑자인 이 시기에 부를 축적해서 내가 일을 그만두는 순간이 오더라도 이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첫 번째 방법을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고소득 전문직이거나 고소득 자영업자가 아니라면 사실 지금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를 굉장히 불안해해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왜?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 있냐면 퇴직하는 순간을 내 적자, 그러니까 소비가 끝나는 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즉 소비는 언제 끝나요? 내가 죽을 때 끝나거든요. 죽을 때까지 일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일을 하는,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라는 장치를 만들어서 내가 일을 하는 어떤 순간이 없더라도 계속 소득이 들어오는 장치를 마련하면 우리는 이 노후 생활, 이 생애 주기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설명드리는 이 뉴스키는 부를 축적하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연금을 받듯이 59세에 퇴직하고 연금을 받는 삶도 아니고, 내가 좀 더 젊은 나이에 노력해서 내가 4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 소득을 발생시키는 그 자산을, 장치를 마련해서 단순히 생계를 해결하는 삶이 아니고 생계 이상의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도구가 뉴스키냐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만약 내가 오늘부터 일하기를 멈춘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일까? 이 질문에 저는 오늘부터 일하기를 멈추어도 저에게 어느 정도의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장치를 마련해 둔 사람일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와 미래를 불안해하거든요. 이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사업체를 떠나 있어도 여전히 수입을 얻을 수 있대요. 사업체를 소유한다는 것이 결국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사업체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사업은 단순히 수입을 발생시키는 일이 아니고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소유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뉴스킨 사업이 단순히 제가 치료사를 일을 했을 때 받는 수입을 발생시키는 구조의 일이었다면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지 않고 제 분야에서 더 제 스펙을 키워서 똑같은 시간 일하지만 더 많은 어떤 저의 월급, 연봉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아봤던 이 비즈니스는 똑같은 구조 속에서 수입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구조 속에서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굉장한 매력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수입을 얻는 대신 자산을 구축하고 그 자산이 수입을 발생시키도록 만드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직업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냐면 5만 가지 직업이 이 네 가지, 크게는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왼쪽에 ES, 직장인과 자영업 전문직을 뜻하고요. 오른쪽에 BI는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오너와 그리고 투자가를 뜻하는데, 사장님도 혹시 세일즈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세일즈맨을 비유한 이야기거든요. 이 세일즈맨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너무나 능숙하대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도 능숙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일즈하는 것에 너무 능숙해서 본인의 능력을 통해서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내 소비자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요. 근데 그 세일즈맨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모두가 사라진다는 것이 그 세일즈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세일즈 신드롬에 직장인과 자영업을 똑같이 비교하기도 해요. 이들도 열심히 일하지만 본인이 일하는 순간에 본인이 일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 끝났을 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을 쓰기 때문에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돈을 발생시키는 시스템, 즉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왼쪽에 있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그것이 곧 자산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왼쪽에 있는 일이 아니고 왼쪽에 있던 내가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셀러리맨에 비유한 내용인데 하루 24시간 중에서 8시간을 회사를 위해서 쓴 대가로 매달 월급을 받는다.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편리한 반면 일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수입은 끊기고 만다.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으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도 자유를 얻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여기서 왜 절대 불가능하냐고 하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고용돼서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시간이라는 것을 써야 되거든요. 내가 시간을 쓰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은 자산을 만드는 일이에요.
이 자산이라는 것은 권리 수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권리 수입은 무엇이냐? 당신이 갖고 있는 권리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총칭을 이르러요. 즉 소득을 만드는 업이 아닌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만드는 비즈니스이다. 왜 권리소득이 중요한가? 앞으로 우리의 생활이 풍요로워질 것인가? 비참해질 것인가? 이게 너무 극단적인, 이걸 제가 표현한 것이 아니고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비참해질 것인가는 권리 수입을 얼마나 얻는가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권리 수입이 없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뭐였어요? 부를 축적하는 것. 부를 축적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참하다고 이 책에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그 소비를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자산에 의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연금처럼 또는 건물을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그런 건물주처럼 그 소득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평생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소득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누스킨 하면은 영업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가지고 왔어요. 위에 있는 일은 뭐냐면 직접 방문 판매, 즉 영업에 해당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밑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누스킨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언뜻 제3자가 보면 하는 행위가 똑같아 보여요. 근데 얻을 수 있는 결과치가 다르거든요. 우선 위에 있는 영업의 어떤 특징은 세일즈예요.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취급하고 있는 제품,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을 얻는 것을 세일즈라고요. 근데 이 뉴스킨 사업도 똑같이 내가 가진 상품을 세일즈하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후원 수당이라는 것을 받거든요. 자, 무엇이냐? 내가 영업을 하는 세일즈맨이라면 내가 판매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친구에게 내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친구도 그 세일즈 분면에서 판매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그 사람에 대한 후원 수당을 주나요? 주지 않아요. 주더라도 일정 부분 주지 그거에 대한 권리를 저에게 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 뉴스킨 사업은 무엇이냐? 내가 세일즈의 어떤 능력을 갖춘 거예요. 내가 갖춘 능력을 누군가에게 노하우를 알려주고 그들도 나와 같이 잘할 수 있도록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후원 수당을 제공해요. 그게 영업과 다른 첫 번째 차이예요.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후원한 사람을 1차의 사람이라고 예를 든다면 1차의 사람, 1차의 사람도 누군가를 후원할 수 있겠죠. 그럼 나에게 2차가 되겠죠. 3차가 되고 4차가 되고 5차가 되고 6차가 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즉 뉴스킨 사업은 나로부터 파생된 6차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후원 수당을 그 후원 수당에 대한 권리를 나에게 지급을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뉴스킨 사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자, 두 번째는 영업은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어요. 자, 무엇이냐? 내가 10명의 소비자를 만들든 100명의 소비자를 만들든 내가 일을 하는 행위를 멈추는 순간 내가 만들어 놓은 소비자들이 그 회사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거는 나로 인해서 어쨌든 파생된 어떤 매출이잖아요. 그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더라도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나는 받을 수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영업은 회사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나의 자산을 만들기 위한 일이 아니고.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키는 내가 10명의 소비자를 만들든 100명의 소비자를 만들든 1000명의 소비자를 만들든 10,000명의 소비자를 만들든 내가 만든 모든 소비자에 대한 소유권을 회사에게 주지 않고 나에게 줘요. 다른 점은 무엇이냐? 회사의 자산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 개인의 자산을 만들기 위한 일이라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뉴스킨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역적인 제한인데 뉴스킨이 한국 지사를 포함해서 50개국에 나가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나라에 있든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 뉴스킨 어플을 통해서 가입을 하고 제품을 주문을 하면 그 나라의 택배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제품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저는 그것에 대한 커미션을 받아요. 저는 사실 캐나다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 파트너 사장님의 소비자분이 캐나다에 동생이 있는데 그 캐나다에서 그분이 회원가입을 하고 그분이 제품을 구매했는데 그것에 대한 커미션이 저한테 지급이 되는 회사가 이 뉴스킨 사업입니다. 이제 영업과 이 뉴스킨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이해를 쉽게 영업과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왼쪽에 박광주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유퀴즈에? 저 이분의 그 유퀴즈 나오는 프로를 보고 감동받았어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은 그 K자동차에서 굉장히 그 전설과 같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이 왼쪽에는 판매 왕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무엇이냐면 왼쪽에는 박광주 분이 하루에 차 한 대를 판다고 치잖아요. 근데 박광주에 만약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있었다면 박광주 분이 하루에 한 대를 팔 수 있는 건 네트워크 100명이 한 대를 팔면 100대를 파는 어떤 그런 매출이 나는 거거든요. 무엇이냐면 통상적인 판매 방법으로는 30년이 걸려도 달성 불가능한 매출 규모도 네트워킹의 원리를 응용하면 불과 몇 년 만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굉장히 핵심은 네트워킹이에요. 그것을 달성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나의 소수의 이익이 아니고 그룹 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레버리지의 원리예요. 부자들은 이 레버리지에 관심을 갖고 이 레버리지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활용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레버리지를 당한다는 것이거든요. 즉, 내가 회사의 자산을 만들어주고 있다면 나는 회사에게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는 것이고 내 자산을 만들고 있다면 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뉴스킨 사업은 단순히 나 혼자서 소비자 자산을 만들어가는 일이 아니고요. 나를 통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나 혼자서는 30년이 걸려도 불가능한 매출을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어마어마한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제가 이야기 시계의 표를 가지고 왔거든요. 만약에 제가 백다방의 가맹점주라고 칠게요. 제가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잠도 안 자고 파는 커피가 100잔이라고 치면 저는 한 달에 3,000잔을 팔아요. 근데 백종원은 저와 같은 가맹점을 400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400개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400개의 가맹점에서 하루에 100잔씩 팔려나가면 하루에 4만 잔이 팔려나가거든요. 그 한 달이 지나면 120만 잔을 팔아버려요. 이게 레버리지의 원리거든요. 즉 백다방 사장님의 40년 수입을 백종원은 한 달 만에 가져갈 수 있는 이것이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뉴스킨 사업이 백다방의 가맹점주처럼 영업의 분면이 있었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100만 장자는 시간이 지나도 될 수 있겠지만 1000만 장자, 2000만 장자는 불가능합니다. 왜? 한 사람이라는 시간과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업이 1000만 장자, 2000만 장자 그 이상의 소득을 얻어낼 수 있는 이유는 사업적인 구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단순히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파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결국 우리 사업도 나를 통해서 뉴스킨 제품, 파마넥스 제품을 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자산이 확장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소비자 자산을 늘려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요. 첫 번째는 플랫폼 형태예요. 무엇이냐면 제가 무점포에 온라인상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자본을 들이지 않고 재고도 없고 점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택배를 하지도 않고 아이템을 연구 개발도 하지 않아요. 이것을 누가 해주냐면 뉴스킨 회사에서 개인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내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나는 뉴스킨을 공급하는 뉴스킨 회사와 그것이 필요한 소비자를 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해주는 그 매개체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연결해준 역할을 함으로써 나는 커미션을 받는 일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나 혼자서 플랫폼의 형태로 소비자 자산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왜? 나라는 사람의 시간과 능력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회사가 어떤 기회를 주냐면요. 나라는 개인의 플랫폼을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구조의 어떤 기회를 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프랜차이즈 하면 우리가 더본코리아가 생각이 나잖아요. 이 백종원이 수많은 프랜차이즈를 프랜차이징 시켜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매출과 엄청난 소득을 만들어내요. 이 누스킨도 똑같이 프랜차이즈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백종원은 더본코리아만이 그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 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누스킨은 모든 개인에게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 그 판권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요. 그것도 나로부터 파생된 6차까지 안에 있는 대리점에 대한 소득을 소유권을 권리를 나에게 주어주거든요. 중요한 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면요. 이 사업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요. 그것은 불법이에요. 즉 사업자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뉴스킨 사업은 사업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자로부터 만들어진 소비자들의 매출에 의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 다른. 그래서 요즘에 그 인스타 보면 제가 막 뒤에 보면 막 스트레스 받거든요. 막 육아맘인데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뭐 시스템 필요 없고 배우지 않아도 되고 뭐 소비자 만들지 않아도 우리 유지 포인트 없어 이런 얘기 막 들을 때마다 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어,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이해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한 기업이 돈을 벌려면 매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매출의 주체가 사업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그거는 오래 지속될 수도 없고 결국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매출에 대한 주체가 이 제품이 좋아서 구매를 하는 소비자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업이 되고 올바른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 뉴스키는 유지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유지 포인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한 개인 사업자당 이 제품이 좋아서 쓰는 소비자를 구축하라는 얘기예요. 즉 사업자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서 돈을 벌어가지 말고 이 제품이 좋아서 쓰는 소비자를 한 명 한 명 구축해서 그 소비자 매출에 의한 소득을 얻어갈 수 있게끔 그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 뉴스킨 사업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치가 있어요. 왜? 이것은 평생 나에게 자산으로서 소비자 자산으로서 남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레버리지가 6차까지 만들어졌을 때 엄청난 레버리지가 형성이 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5명에게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그 사람이 이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도록 또 누군가를 알려줄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잖아요. 그 5명도 나와 같이 5명을 만들었을 때 2차가 25명이 되고 3차가 120명이 되고 4차가 625명이 돼서 총 3,125명이라는 레버리지로 의한 사업자가 생겨. 그럼 나는 소비자 자산을 나 혼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나로 의해서 파생된 3,125명에 의한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루에 나 혼자서 한 명의 소비자를 만든다면 나는 소비자 자산이 하루에 한 명이 늘어요. 근데 3,000명을 통해서 한 명을 만들잖아요. 그럼 하루에 3,000명이라는 소비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레버리지의 원리인데 이 레버리지의 주체가 내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이 뉴스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장님들 백종원이 나쁜 사람인가요? 그 맥도날드 오너가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에게 어떤 사업적인 기회를 주고 이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도와주고 컨설팅해주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학습시켜주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권리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백종원을 굉장히 좋은 사람, 백종원의 가맹점이 있는 사람들이 가맹점에 있는 사람들이 더본코리아에 로열티 준다고 그거 도둑놈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고마운 사람이 생각해요. 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레시피라든지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내가 고덕일 카페 했으면 망했을 건데 백다방 하니까 그 백다방의 시스템에 의해서 잘 되는 거잖아요. 서로 상생한다는 거예요. 결국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또 부자들이 알고 있는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사업은 왼쪽에 있는 사분면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내가 자본을 들이지 않고 내가 비즈니스에 경험이 없더라도 이 시스템에서 알려준 대로 학습하고 훈련돼서 내가 결국 비즈니스 오너의 어떤 시스템,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변화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그러려면 이 회사가 굉장히 안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소비자 자산을 만들었다고 해도 회사가 무너져 버리면 내 소비자 자산에 대한 것들을 보호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 소비자 자산을 보호받으려면 회사가 탄탄하고 탄탄한 것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이 회사는 84년도에 미국 유타주에서 시작을 했고 96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됐어요. 그리고 클로징 벨이라고 하는 패종식을 5번이나 올린 회사고 전 세계 약 50개국에 한국 지사를 포함해서 50개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전 세계 26억 8천만 달러의 매출을 하고 있고 전 세계 브랜드 어플리에이터 30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6억 개 이상의 바이타밀이라는 굉장히 좋은 일도 하고 있고요. 이 한국은 96년도에 한국 지사가 오픈이 됐고 총 매출에 2018년 기준으로 4천억 이상을 하고 있는 회사고 31만 명 이상의 브랜드 어플레이트를 보유하고 있고 도서관도 24개, 지금은 더 많은 도서관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1년 연속 기업 평가 등급 1등급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품이 그냥 좋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광고하지 않거든요. 김태희가 광고하지 않고 원빈이 광고하지 않고 고덕일이 광고하는 제가 김태희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제품이 월등히 좋지 않은 이상 제가 김태희를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누스킨의 제품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매체에서 인정을 받거든요. 이 누스킨이 다른 일반 회사와 다른 차이점 첫 번째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에이지락 사이언스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사람들 혹시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걸 연구한 것이 라이프제니라는 연구소인데 이게 라이프제니 연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밝혀낸 게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인간이 노화가 되고 어떤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인간이 젊어지는데 그러니까 노화 유전자는 멈추게 하고 그리고 젊은 유전자는 발현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뉴스킨과 합병이 되어서 그 뉴스킨에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타겟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에이지락이라는 브랜드가 탄생됐고 그 에이지락이 탄생된 후로부터 뉴스킨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말보다 그냥 이 사실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거든요. 제가 왼쪽에 있는 이 여드름 사진이 너무 좋아져서 기분 좋아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여드름 폭탄이라서 제가 안 가본 피부과가 없습니다. 제가 본가가 제주도인데 제주도 유명한 피부과를 다 가봤어요. 심지어 그 피부과에서 그 치료해주는 선생님들이랑 친해질 정도로 제가 피부과에 엄청난 돈을 썼거든요. 근데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은 좋아져도 결국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내가 먹는 그 피지를 말리는 약을 끊는 순간 더 악화가 되는 그럴 때 제가 이 뉴스킨의 데모스트레이션을 받았거든요. 좋은 화장품에 대한 기준, 약산성이 중요하고 수분 베이스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듣고 한번 써보겠다. 근데 얼마예요? 물어봤을 때 굉장히 저렴했어요. 사실 저는 피부과에서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그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20만 원도 안 되는 그 제품을 소개받고 썼더니 사실 바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워낙 악화된 피부였기 때문에. 근데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 피부가 이렇게 깨끗하게 변했어요. 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21살 때 그 부산에 교수님을 뵈러 왔었던 그 사진이거든요. 제가 고민이 뭐였냐면 이 사각턱이 고민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갈바닉과 클리어 액션 180도를 통해서 지금 제 얼굴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인데요. 제 아내의 고민은 뭐였냐면 이 팔자주름 그리고 이 볼이 항상 이렇게 꺼졌었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선생님 이렇게 살 빠졌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살이 빠진 게 아니고 그 얼굴형 자체가 그게 굉장히 컴플렉스였어요. 근데 제 아내가 어떤 제품을 좋아하냐면 울트라 에센스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 제품 그리고 갈바닉 그리고 뭐 180도 에이지락미 이런 에이지락에 관련된 제품을 쓰면서 볼이 빵빵하게 채워졌어요. 요즘 뭐라고 하냐면 살쪘냐고 물어보거든요. 이게 살찐 게 아니고 볼에 있는 이 콜라겐 엘라스틴이 빵빵해져 가지고 지금은 이 위의 사진과 전혀 다른 얼굴 네, 네 예쁜 네,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또 같이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제주도에 계신 제 파트너 사장님이요. 지금 얼굴이 너무 깨끗하거든요. 이때도 이러고 저를 찾아왔어요.
사실 바로 좋아지진 않았지만 저도 똑같이 이 제품이 좋아라고 판매한 것이 아니고 좋은 화장품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이 친구가 스스로 선택을 했고 제품을 쓰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제품력을 가지고 이 친구도 피부과 그리고 좋다는 화장품 안 써봤을 거야. 근데 이 뉴스킨 제품을 쓰고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그럼 다른 제품을 다시 갈아탈까요? 절대 갈아타지 않아요. 제 또 아내인데요. 제 아내가 제가 이제 8개월 된 아이가 있거든요. 아이를 출산하고 저는 제 아내가 살찐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출산하고 나서 이 몸의 전체적인 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 근데 TR9T를 하고 오른쪽이 이렇게 지금은 더 좋아졌거든요. 또 지금 메타를 먹고 있는데 TR9T를 먹으면서 메타를 먹으니까 턱이 날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이 TR9T와 이 메타는 떼라 뗄 수 없는 굉장히 서로 시너지 역할을 주는 제품이라는 것을 저는 어떤 그 메타의 효능, 그 지식적인 부분을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제 옆에 있는 아내를 보고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아까 제가 이제 여드름이 많은 그 소비자의 아버님 사진이거든요. 이 아버님이 티알렌티를 하셨는데 티알렌티 하신 이유가 사실 그 당뇨 때문에 하셨어요. 당뇨를 좀 오랜 기간 가지고 계셨는데 이 티알라인트를 통해서 당 수치가 너무나도 좋아지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오른쪽에 있는 따님이 티알라인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따님도 아이를 연속으로 둘을 낳고 이 배가 계속 처지는 거예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대요. 여러 가지 뭐 지방 이식을 했다고 했나 아무튼 뭐 해본 거 다 했는데 살은 빠졌는데 이 처진 배가 달라붙지가 않아서 너무나도 고민이었는데 TR9T를 하고 오른쪽에 사진 보이세요? 배가 달라붙었어요. 배가. 그러면서 이분을 통해서 또 입소문이 나면서 또 소개를 받아서 제가 그분을 만나갔는데 그분은 TR9T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결제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제품력이고 제가 김태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거든요. 이 친구는 사실 다이어트의 목적으로 TR9T를 한 것이 아니고 해독을 목적으로 TR9T를 했는데 20년 가까이 가졌던 아토피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지금은 아토피뿐만 아니고 이 또 턱도 날아가면서 너무나도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장님, 이 왼쪽의 얼굴을 가지고 다니면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겠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너무나 잘생기지 않았나요? 똑같은 잘생긴 얼굴인데 이렇게 아토피가 좋아지면서 이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저희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나도 이미 혁신적인 제품을 취급하는 이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미 형성된 시장의 제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장에 마이크로바이옴을 타겟한 제품, 메타가 나오거든요.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는 치매 치료제와 명확함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나라들이 국책 사업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 이번에 그 CJ 제일제당이 첫랩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첫랩이라는 회사는 30년 이상 마이크로바이옴만 연구한 회사거든요. 근데 각 대기업마다 그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CJ가 그 제약회사의 그 레드오션에서 발을 뺐었어요. 3년 전에.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그 첫랩이라는 회사 하나를 가지고 다시 그 발을 다시 성큼 이렇게 디뎠거든요. 그만큼 마이크로바이옴의 시장이 굉장히 참 시장이 크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이곳에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어딘가에 돈을 지불하는 시장에서는 반대로 누군가는 엄청난 부를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의 시장을 가져가는 그 타겟이 되는 그 메타라는 제품이 나왔거든요. 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130조라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냐면요. 아직도 인류는 만성 질환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지금도 고혈압, 당뇨, 암에 대한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치료만 있을 뿐 그것을 낫게 해주는 치료제 자체가 아직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그 유전자를 발견했을 때 유전자 안에서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열어봤더니 물론 상당 부분 도움을 받았지만 아직도 만성질환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연구 단계잖아요. 근데 그것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게 우리 몸속에 세포수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존재한다. 그 미생물 안에 있는 유전자를 봤더니
이 많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 만성 질환에 대한 어쩌면 해결책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약 그리고 많은 업계들이 이것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지금은 이 연구가 초기 단계이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 뉴스키에서 7년의 연구를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되어 있는 이것을 타겟한 메타라는 제품이 곧 다음 달에 출시가 됩니다.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이 되면 제가 이 보여준 이 모든 질병에 노출이 되고 이 질병에 걸리게 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이 잡힌다면 이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고 어쩌면 이 질병에 대한 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130조 시장을 형성하는 이유이거든요. 결국 저는 이 메타를 먹어보자는 것이 아니고 이 메타를 가진 마이크로바이옴의 130조 시장을 우리가 돈을 쓰지만 말고 돈을 벌어보는 기회로 받아보자. 근데 그것을 영업의 구조로서 시장을 만들어 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의 구조를 뉴스킨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나의 자산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제가 드리는 메시지예요. 사장님들 꼭 이 메타를 통한 기회가 어떤 것인지 초대하신 분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수율의 자료를 조금 불법해서 사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비즈니스는 한 개인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야에서 본인이 목표한 수입, 본인이 원하는 삶을 완벽하게 이뤄내게 해주는 도구예요. 자, 무엇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가 정해준 수입을 받고요. 회사가 짜여놓은 그 틀 안에서만 꿈을 꾸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 수입을 내가 정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회사가 정해준 프레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프레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성공을 공유하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업은 성공이 개인의 것이거든요. 그것이 공유되지 않아요. 내가 내 성공의 노하우를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은 나에게 리스크로 작용해요. 왜? 그가 나의 경쟁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 이제 누나가 제주도에 기공소를 크게 하거든요. 거의 한 달에 매출이 1억 가까이가 돼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직원들을 키워냈는데 근데 본인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나누면 나누잖아요. 어느 정도는 본인에게 도움이 되다가 그 사람이 그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기공소를 차려버려요. 그럼 어때요? 나에게 다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사업은 하면 할수록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성공이 공유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뉴스킨 사업은 누군가를 도우면 도울수록 나의 성공을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하면 할수록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 사업의 핵심 가치이자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의 단점은 무엇이냐면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 내가 지금 만약에 뉴스킨을 통해서 3천만 원의 소득을 받잖아요. 나 만족스러워 라고 끝나버린다면 내 팀에 있는 사장님들의 성장을 멈추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더 큰 성공을 원해야 되고 더 큰 성공을 하면 할수록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성공자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에 열광한 것이 아니고 성공을 공유하기 위해서 열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을 닮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업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말하면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팀 비즈니스예요. 혼자의 능력과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목표한 수입, 내가 원하는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이에요. 혼자 하는 일이라면 내가 100이 되고 1000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1의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그 1이 모인 100명, 1000명이 돼서 나는 1이지만 1000이라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힘이 큰 일이에요. 뉴스킨 안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누스킨 안에서의 부자는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해낼 수 있는 그 힘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스킨 사업을 알면 알수록 부자에 대한 정의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단순히 돈이 많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 그 사람들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자라는 것은 삶의 선택권을 가진 그 삶의 선택권의 폭이 큰 사람을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자의 삶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누스킨입니다. 제가 사진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끝나가거든요. 제가 7분만 더 쓸게요. 7분만 우리 함께 달려보고 와요. 네. 사장님들 만약에 2가지 중에 1가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왼쪽에는 황금알이고 오른쪽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사장님들은 황금알을 갖고 싶으세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싶으세요? 한번 채팅창에 써줄 수 있으실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하신 분 중에 이건희 돌아가셨지만 이건희라는 분이 있다고 칠게요. 사장님들은 이건희가 살고 있는 그 대저택을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이건희가 되고 싶으세요? 이건희가 되고 싶으시지 않나요? 결국 이 누스킨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는 사업임이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예요. 결국 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해갈 수 있고 내가 이건희가 가진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 마인드, 사고방식을 내 것으로 학습하고 훈련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의 가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비즈니스에서 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고 싶다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학습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스스로 노하우를 찾아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못해요. 왜? 하다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이게 쉽지 않아요. 제 화면에 권영민 사장님이 보이시는데 형민 사장님도 자영업 하실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실패를 하고 다시 일어서고 실패하고 일어서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분을 볼 때? 와 대단하다. 난 못할 것 같아라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 비즈니스는 나 혼자서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에게 노하우를 알려주고 그것을 학습해주고 훈련시켜주고 나를 동기부여시켜주고 앞으로 이끌어주고 그런 비즈니스 멘토가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가치거든요. 제가 맨날 가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이 비즈니스는 단순히 돈을 얻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부를 얻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시스템이 있고 멘토가 있고 스폰서가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이 주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알아보고 있다면 단순히 이 회사가 어떻고 이 제품이 어떻고 보상이 어떤지만 알아보시지 말고요. 이 회사에서 이 그룹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내가 부를 얻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누스킨 사업을 알아보고 있다면 딱 일주일만 이분들이 하고 있는 아침 시스템에 딱 일주일만 참여해 보시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결국 진짜 부자는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담아내느냐가 부자거든요. 그 담아내는 그릇을 만들어주는 것이 뉴스킨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제 스폰서님이신 임명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저는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해서 5년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많이 벌어서 제 스스로가 멋진 것이 아니고요. 5년 전보다 더 큰 그릇을 가지고 더 큰 생각을 가지고 더 큰 좋은 습관을 가지고 더 좋은 사고방식을 점점점 가져간다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어요. 근데 그거 저뿐만이 아니고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의 어떤 삶도 그렇게 좋은 곳을 흘러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제주도에 사무실을 오픈했어요. 제가 배운 게 뭐냐면요. 이 뉴스킨에서 배운 건 꿈을 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으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매년 저도 버킷리스트를 적고 드림보드를 작성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뚜벅이로 시작했을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어떤 꿈을 가졌냐면요. 길가에 제가 원하는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옆에 있는 아내한테 아름아, 우리 차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이 하나도 없는, 빛도 들어오지 않는 4평짜리 원룸에 있을 때 제가 지나가면서 창문이 큰, 아니 이거 자다가 아침에 저 창문에 햇빛 들어가서 얼굴이 탈 것 같은 그런 집을 볼 때마다 와, 우리 집이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나 부산에서 비즈니스 시작했지만 결국 내 본가인 제주도에 테라스가 있고 큰 창문이 있는 멋진 뷰가 보이는 사무실을 오픈할 거라고 늘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토요일 날 무엇을 느꼈냐면 내가 꿈꾸던 게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모든 게 현실이 됐네?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또 꿈너머의 꿈, 다른 꿈을 제가 또 꾸고 있거든요.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지금처럼 매일매일 성장하고 노력하면 그게 또 내 삶의 현실로 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주 오픈식을 할 때 그것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꿈꾸는 게 그대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현실이 되는 도구가 뉴스키님을 알아버렸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코로나 이 시국에 부산에서, 서울에서, 제주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방역 수칙을 잘 지켰습니다. 딱 사진 찍을 때만 숨 참으세요 하고 딱 사진 찍고 딱 한 거거든요. 저는 뉴스킨을 하지 않았으면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사진도 못 찍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누가 이러잖아요. 그거 하면 사람들 잃어 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고, 이 뉴스킨 사업은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끔 해주고 내 주위의 환경을 너무나도 좋은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는 환경을 선물해 주는 것이 뉴스킨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에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싶냐는 질문을 했을 때 떠오르는 그림이 없었어요. 근데 뉴스킨은 5년 동안 하고 저는 제 주변에 와,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참된 삶이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싶다. 저 사람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싶다. 저 사람과 같은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고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살고 싶어요? 라는 질문 똑같이 받으면 저는 그려지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은 제가 봤다고 보고 느꼈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보고 느끼는 것만 꿈꿀 수 있고 그것이 내 삶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저는 뉴스킨을 통해서 이제는 덕일 사장님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하루 종일 그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었거든요. 저는 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후회 없이 온전히 나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이었나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늘 도전했으며 실패를 했고 그래서 나는 강해졌고 성취했고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나의 삶을 사랑합니다. 나의 아이들에게는 아빠, 엄마 같은 삶을 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부모, 가족, 그리고 주변에들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며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나로 인해 주변에 선함부로 있는 사람들 남겼고 그들에게 기억될 만한 리더로 남는 삶이었습니다. 받은 만큼 많은 베품을 실천했던 삶이었습니다. 죽는 이 순간까지 참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라고 저는 당연히 살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제 아들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아빠니까 제 눈에는 너무 귀여워요. 제가 완전 도치 아빠라서 어디 가면 우리 유진이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아들을 너무 예뻐하는데 저는 이 유준이에게 사실 다른 걸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사고를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지라고 늘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어떤 가르침을 받지 않잖아요. 이 말로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그것을 합숙하지 않거든요. 즉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부모의 행동을 보고 부모의 삶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자신이 있냐면 우리 유준이가 나의 등을 보고 나 그대로의 생각, 나 그대로의 행동을 가지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뉴스킨 하기 이전에 유준이가 나처럼 살면 어떡하지?
유준아, 아빠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킨 사업을 만나고 유준아, 아빠와 같은 아빠와 같이 사는 삶도 굉장히 좋은 삶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유준이가 저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야, 그러면 안 돼. 너는 아빠처럼 살면 안 되지. 아빠가 널 어떻게 키웠는 애가 아니고, 그래. 너도 아빠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너는 아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에게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보다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더 멋지고 더 성장한 제가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준이에게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미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백만장자가 될 것이거든요. 백만장자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될 만한 사람이고 정신이고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들도 아이를 갖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그 백만장자의 부모로부터 건강한 사고를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럼 유준의 친구들이 어때요? 그 건강한 사고를 물려받은 아이들의 친구들의 환경이 되겠죠. 그 자체가 저는 유준이에게 백만장자의 환경을 물려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파라군에 보내요? 그게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아이도 나에게 그런 건강한 것도 물려받고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도 당연히 나와 같은 건강한 사고를 아이에게 그대로 물려줘서 이 아이도 그 건강한 사고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저는 이미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들의 기억 속에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고덕의 채아름은 지혜와 사랑이 넘쳤던 우리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제가 너무 길게 했죠. 4분이나 초과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뉴스킨은 제 삶의 선물처럼 다가왔거든요. 전 사실 오늘 설득할 마음이 하나도 없고요.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에게도 이 뉴스킨이 선물처럼 다가오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날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